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들과 함께 종목 릴레이 시작해 볼 텐데 종목명부터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종목명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 샵 3772번 문자 문의 주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엄선해 오셨을까요?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픽입니다. 유일 로보틱스를 시작으로 오르비텍, 셀트리온, 휴메딕스, 현대 오토에버 이렇게 5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서현이화, 삼성전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아모센스, 메디포스트까지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종목 잘 확인하셨을까요?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창희 대표의 픽입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네. 그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제 그 설비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일단은 뭐 최근에 계속 인력난이 부족하죠. 특히 이제 산업 현장은 좀 위험한 그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거기다가 좀 그 계속해서 좀 지능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그 로봇으로 좀 대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현대차가 공장을 증설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고속 정밀 제어를 위한 가감속 제어 기술을 좀 확보하고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가. 그리고 다양한 고객사를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장되고 나서 약간의 이제 주가가 좀 약간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다시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7월 초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해서 7월 7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나서 행보세를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량 수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일 로보틱스 7월 7일 현대차가 러시아 대신 우즈베키스탄에서 대량 생산을 지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산업 로봇에 대한 그런 공급 가능성이 부각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로 인해 행보세 지속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력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네, 저도 현대차 관련 종목인데 서현이와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이제 국내 투자도 진짜 오랜만에 결정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후보지가 어디냐 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 국내 공장을 만들 건데 어디가 부지가 될 것이냐 이게 계속해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울산 1공장이 19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공장 재건축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부지가 울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측에서는 울산이라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현재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울산을 기반으로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부품사들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현대차가 미국 엘리바마라든지 그 조지아 쪽에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쪽 기반, 방금 말씀드린 엘리바마라든지 조지아 지에 공장이 있는 부품사들이 부각이 됐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형테크라든지 아지산업이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울산 쪽에 만약에 정말로 부지를 선정해서 만약 울산이 이 전기차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울산에 아무래도 부품 공장이 있는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서현유라든지 현대공업이라든지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울산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울산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양산이라는 곳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울산에 있다라고 보는 거와 거의 무방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7월 13일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연휴에서 서현이와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중 서현이화가 가장 시세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로 울산에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라면은 뭐 서현이화가 부품주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국내 공장 증설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오르비텍 확인해 보죠. 네, 오르비텍을 선정하는 이유는 네. 항공하고 원전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KF21 시험 비행이 성공을 했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고 그렇다면은 저는 누리호 발사보다도 이런 게 더 항공 우주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르비텍은 첨단 무기 쪽, 첨단 제품 쪽은 아니지만 항공기 부품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보잉 쪽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고 또 이쪽에 좀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공기 부분이 매출의 한 40에서 5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충분히 반사이익 누릴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입니다. 원전 관련해 가지고 안전성 검사라든지 폐기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나라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상당히 원전 관련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르비텍에 대한 어떤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 또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본다라면 최근에 6월달에 좀 증시가 안 좋았을 때 좀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그것을 다 회복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되고 원전에 대한 수혜 그리고 항공산업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다음은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요? 네. 아시겠지만은 자,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서버용 기판까지 기술력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든지 전자함과 같은 하이엔드 제품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3강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1등, 2등 업체는 신코덴키라든지 이비덴 같은 일본 업체들이고요. 그리고 3, 4위 같은 경우에는 대만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위인 대만 업체 같은 경우에 이 3만 제곱미터 정도의 생산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기는 현재 한 1만 7천 제곱미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위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는 호황이라는 얘기가 다음은 올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작년까지 반도체 기판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이 좋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기는 못 갔어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못 갔었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삼성전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그늘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기의 차트를 보시면은 2021년부터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거의 유사하게 차트가 움직여요. 그러면은 반대로 최근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IT 섹터, 그러니까 IT 업황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지게 된다라면은 삼성전기도 결국 움직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삼성전기 기대가 많았던 분들은 아마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2분기 또 업종 평균 대비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현대차증권이 최근 목표 주가 23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유창희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셀트리온 선정을 좀 했고요. 삼성전기 저도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추천했다가 피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 꼭 성공하길 네, 저 정말 대신 응원하는 겁니까? 네, 좀 알겠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새로운 성장주가 무엇일까라는 어떤 흐름에서 기존의 NFT, 메타, 2차전지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좀 고평가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상대적인 저평가 쪽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 미국 쪽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론자 그 CMO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된 제품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들은 주가에 좀 충분히 반영되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쪽에 집중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거의 사업과 정리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기존의 사업부에 좀 주력을 할 수가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뭐 하반기 램시마 SC 관련해서 매출이 이제 고성장의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을 주면서 오히려 제약바이오주들이 약간의 소외를 받는 모습이었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조정받을 때 엄청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연간 수익률이 이제 플러스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약간 눌림목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본업에 충실하면서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다가 지금은 살짝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인데 오히려 눌림목 구간을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의 픽 확인해 보죠. 어떤 네. 종목이죠? 다음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많이 됐어가지고 레벨 2 자율주행을 이제 그 체험을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레벨 3, 레벨 4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유럽이 이렇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이렇게 부족한지 몰랐어요. 몰랐고. 그래서 이게 보조 시스템이 이제 장착이 의무가 되고 이게 공식화가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일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이거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고가 좀 많이 나나 봐요. 뭐 독일 같은 아우토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 통해서 또 우리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2024년 7월부터 이제 모든 신차에 아다스를 지금 적용을 하는데 시간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는데, 그 이전에 뭐 완성차보다는 부품차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단계에서 어쨌든 납품이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일찍 주가가 움직여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6월 초에 이런 모멘텀으로 해서 한번 변동성이 있었는데, 시장이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좀 피해를 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일단은 4,000원 부분까지 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블랙박스란지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 이런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또 예상외 또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 3사들 뭐 BMW란지 벤츠 쪽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의무 장착이 되게 되면은 뭐 수혜를 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유럽향의 매출이 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도 중국 시장의 출발을 알려서요. 중국 시장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0.3%가량 상승 출발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0.3%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오늘 강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1.49% 오름세로 출발을 했고요. 지금 현재 구간 1.5% 상승력 더 좋아지면서 297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의 상승력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2%가 넘는 강세 흐름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빨간불로 좀 물들어 있는 모습인데, 유가증권 시장 1%대 강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3%대 오름세 집계되고 있고요.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또 매수세가 쏠리면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1.1%대 오름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수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시장까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현대 오토 에버입니다. 네. 뭐 아까 정택 팀장님하고 좀 비슷한 측면에서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그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공장을 설립을 좀 하면서 좀 추가적인 투자 얘기도 나왔죠.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게 자율주행이라든지 미래 모빌리티 사업 쪽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인데, 뭐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현대그룹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번에 공장 관련해서 증설 관련해 가지고의 반사이익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산 시스템 관리, 설계 및 관리, 그리고 IT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매출이 좀 고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력도, 특히 현대하고 어떤 그 시너지 효과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넥티드카 서비스 확대라든지 차량 소프트 플랫폼 시장도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어찌되었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벤츠 같은 경우 전기차 모델 S클래스 모델 중에 하나가 옵션을 그러니까 월 서비스를 내야지 그 특정한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특정한 그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BMW도 최근에 그런 구독 관련된 상품을 내놨다가 엄청 욕을 먹고 지금 딱 내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된다라면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본다라면 전 뭐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 네 번째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죠. 아모센스.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네. 아모센스와 뉴프렉스 둘 중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종목은 아모센스를 줬는데 내용은 뉴프렉스를 줬어요. 아, 정말 이건 뉴플렉스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네. 그냥 1+1 가죠. 둘 다. 네, 둘 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일단 아모센스 자막이 나갈 거니까 아모센스부터 네, 말씀드릴게요. 우선 아모센스 네. 먼저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일단은 네. 뭐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전체 네. 그 무선적 차폐 시트 네.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전기차 충전과 연관성이 있는데 네.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GM이 북미 쪽에 어쨌든 이 충전기 인프라를 늘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직접 연관성은 없는데 이게 어쨌든 무선 충전 인프라를 좀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 차폐 시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아모센스가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 때문에 3거래일 전에 좀 그 상승이 좀 큰 폭으로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뭐 충전 인프라는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내연기관차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LP차도 마찬가지만 충전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 늘어날 것이고 근데 거기서 유선 충전이 아니라 무선 충전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뭐 아마 아모센스 같은 경우도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네.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거는 삼성전기에서도 약간 말씀했지만은 이 최근에 다시 삼성전자 포함한 IT가 움직이게 되면서 PCB까지 이제 같이 좀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옵니다. 지금 최근에 심텍이란지 대덕전자란지 삼성전기 그 지금 말씀드리는 이 뉴프렉스까지 전반적으로 다 동반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2023년도에 그 XR 기기를 이제 출시할 예정인데 이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메타의 자회사는 오큘러스 쪽으로 PCB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XR 기기를 출시하게 되면은 아마 메타뿐만 아니라 애플 쪽도 납품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CB 쪽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반칙을 좀 하긴 했지만 제가 자막을 잘못 드린 부분 때문에 오늘은 네 번째에서 1+1 해가지고 5+1 될 것 같네요 오늘. 네, 90초라는 시간 동안 두 가지 종목의 투자 포인트 선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아모센스, 뉴플렉스 이야기해 주셨고요.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유창희 대표님 마지막 종목을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뭐 휴메딕스를 했어야 되는데 네. 현대오토웨버를 해서 오늘 두 분 다 좀 정신이 조금 없으신 것 제 같거든요. 컴퓨터가 오늘 좀 문제가 있어서 네. 휴메딕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미용 헬스케어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도 이 시장은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마진이 좋은 주력 제품들, 필러라든지 앰플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올해 실적 충분히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복합 필러라든지 뭐 헤파린 나트륨 원료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좀 출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성장 모멘텀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수준 보신다라면 5월달 이후 약간 이제 그때가 코로나가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기대감들이 같이 올라왔었고 또 미용 헬스케어 관련된 시장 확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로 2차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한 25,000원대, 25,000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좀 언급해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도 좀 짧게 언급해 주시죠. 네. 다섯 번째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높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미 임상 3상 통과하고 이미 시술을 했었거든요. 네. 했었는데 약이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이 상당히 비싸요. 요 정도 되는 병인데 이게 한 병당 한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비싼데 미국에서 어쨌든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또 미국에서 성공하려면은 또 가격이 변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메디포스트 5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그중에서 이제 또 10가지 종목 살펴봤으니까 탑픽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유창희 대표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유일 로보틱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 이어간다라면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매수가는 현재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26,000원 정도. 네. 그리고 저는 뭐 한 19,500원, 2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한 권역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은요? 네, 저는 삼성전기 많은 전문가분들의 뼈아프게 했던 삼성전기 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13만 5천 원에서 일단 뭐 14만 원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만 원에 바짝 현재 주가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뭐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